그다음에 요 얘기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변인님. 이번에 한국갤럽에 이어가지고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46.5대 민주당이 39%가 나왔다는 거. 정권 연장이 48.6%, 정권 교체가 46.2%로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도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에 최고 지지율. 물론 이제 꽃에서는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총선 이후 최고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건 좀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려고 많이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이재명만은 안 돼라고 하는 여론을 반영하는 거다. 이재명만은 안 예, 된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 뭐 이거를 확장해서 야 지금 대선하면 우리가 이긴다.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말로 민주당보다 앞서는구나. 아 우리 정권 연장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는 무리고. 다만 확실한 거 하나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은 대단히 전국적이고 광범위하다. Anyone but 이재명. Anyone but 이재명.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anyone but 트럼프 이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트럼프 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니네요. 확실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 앞에 꽃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꽃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돌밭길인데 꽃길 아니면 그거 돌파하는 건 본인의 몫이고 그거 뭐 본인이 뚫고 나가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론이라는 게 뭐 금방 바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도도하게 밑에 흐르는 건요 못 바꿉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면서도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맞서고 있을 때 얼마 전까지 그 가능했는데 윤 대통령 지금 거의 뭐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그 품성, 인성 여러 가지 방송 하다가 끊어버려. 이거 이어폰 그런 인성을 세상에 어떻게 정치 지도자로 우리나라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게 밑에서 흙탕물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못 막아요. 흙탕물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못 막아요. 그러면은 대변인님 지금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도 지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충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냥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뭔가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과는 좀 다른 중도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입장만 조금만 보여줘도 충분히 저희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국민의힘은 계속 중도층은 버리고 뭔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는 느낌으로 갈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한테 선물 보내고 하는 거 자체가 그동안 탄핵 이후로 그나마 했었던 계엄에는 반대한다. 이 계엄 잘못됐다고 했었던 메시지를 완전히 흐트러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은 계엄이 정당하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돈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한 달에 뭐 몇 억씩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거기에 열거하는 거를 돈으로 던지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배불리면서 더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하는 건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려서는 나라에 절대 보탬이 안 되는구나. 나부터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봐요. 이번에 1월 19일 날 있었던 그 사태가. 그렇죠. 지금 뭐 10명의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 명단도 나왔잖아요. 꽤 유명한 분들이라 대충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다시 생각할 거예요. 물론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럴 수도 있어.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분들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극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 그 민주당 계열에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낙곰수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2012년 그 총선 때부터 4명 굴러다니면서 팟캐스트 가지고 한 게 이게 시초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김어준이죠. 김어준이 2012년 대선 박근혜 문제 그거 가지고서
K 값인지 뭔지 해가지고 뭐 이거 똑같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어진 게 잠수함. 그렇죠. 그때 저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뭐가 어쩌니 이러면서 이제 세력을 불려서 결국 어떻게 해요?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 불러가지고 절하게 하고 자기 앞에서 다 인증샷 찍게 하고 원래 그쪽에서 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뒤늦게 수입을 해서 이러고 앉아 있느냐? 사실 지금 나오는 선거에 대한 얘기가 그 김어준 만들었던 더 플랜인가 뭔가 거기 다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전자 개표 뭐 어쩌고부터 시작해서 개표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칠판에 쓴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고 서로 이 표 하나 이거 우리가 실물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뭐 키오스크 가서 뭐 맥도날드 뭐 주문하듯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실물이 있어서 그래서 재검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물이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수 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숫자를 적는다니까 여기다 그 적은 거를 보낸다고요 서버에.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발전해서 표 자체가 뒤바뀐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하려면 최소 25,000 많으면 25만 명이 동원이 돼서 완벽하게 바꿔야 돼요. 사전 투표까지 있어가지고 이 숫자가 맞아야 돼. 사전 투표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그 실제로 본 투표날 한 사람이랑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 숫자가. 선거구 인원하고 이걸 누가 그 시간에 이거 찍고 앉았냐고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했다 하더라도 2만 5천에서 25만 명 가운데 한 10만이라고 합시다. 네. 10만 명이 그 짓을 하고 동시에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도 양심 고백을 일단 하면 안 10만 돼요. 명이 그 행위를 할 때 아무도 안 들켜야 돼. 10만 명이. 그리고 그러면 원래 투표함 있잖아요. 네네. 제대로 한 거. 그건 어딘가에 묻혀 있거나 네네. 뭐 소각을 하거나 네네. 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어디 파면 나오지 그러면.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저희가 대선을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또 네. 10% 이길 거 조금 이겼다고 하는데 10% 이길 거를 조금으로 이긴 거다. 민주당이 왜 부정선거 네. 얘기를 안 하겠어요? 0.73으로 졌으면 야 이거 다시 재검표하자 분명히 그렇죠, 했을 그렇죠. 거야.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부정선거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게다가 문재인 치하에서 한 선거예요 대선이. 그렇죠.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정권에서 한 건데 자기네 정권 내준 선거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면 문재인이랑 관계가 어떻게 돼? 근데 우리는 우리 때 한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그럼 이거 뭐야? 대통령 누군데? 윤석열 대통령이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진짜 뭐 제가 그 관련된 영상도 좀 찾아보곤 했는데 이게 뭐 끝이 없더라고요. 끝 없어요. 네, 뭐 하면은 또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계속 음모론의 이어져가지고. 역사는 인류 역사와 똑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대변인님 보시기에 약간 지금 많은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리얼미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ARS 조사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그 열정이 과하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기계음으로 이렇게 뭐 전화 오면 예. 그냥 끊어버리는데 예. 이거를 답변을 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정치에 지금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고관여층이 네.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다라고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좀 과표가 좀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그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네. 요런 조사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조사의 네. 어떤 조사들 보면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걸 조사를 해요. 사실 대통령 지지율 갤럽이나 이런 데서 안 합니다. 안 왜냐하면 하죠. 진보가 정지됐으니까. 네네. 근데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대통령 지지한다고 50%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50% 좋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지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매우 좋다 아니면 좋다예요. 그러면 50%다. 그러면 평상시라고 하면 매우 좋다가 한 15, 네네. 좋다가 한 35. 이렇게 되는 그렇게 돼야 분포가- 그래, 되겠죠. 대충 정규 분포가 나오잖아요. 어어. 이거는 이런 분포야. 매우 좋다가 42, 좋다가 8. 그래서 50이 됐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 경향.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네네네. 아주 열렬하게 극성한, 윤 대통령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네네. 그럼 리얼미터든 갤럽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고 설령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도 실제는 보수일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네. 어. 그분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1000명이에요. 조사가 선착순. 그러면 중도 300, 뭐 대충 뭐 나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한 사람들도 한 100에서 150 있거든요. 네네. 그럼 대충 300 치면은
중도에서 300명 중에 5명만 보수인데 중도라고 하면서 가도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0.1만 바뀌어도 상승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크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올라갔을 경향도 있고 네. 거기에다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라는 건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가야 되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40% 나는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다 여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스펙트럼상 네. 0이 극좌고 10이 극우라고 치면 네네. 국민의힘은 6에서 7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10 가까이까지 좀 포섭을 해보자 이건데 좋습니다. 오른쪽 가는 거 좋은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6 이하 5가 안 되는 것까지는 좀 어려워요. 5점 2, 3까지도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8 정도까지만 포함을 해줘도 대다수를 포섭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막 8.9, 9.3까지 지금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갖고 가는 건 좋은데 여긴 숫자가 되게 적단 말이에요. 분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 잡다가 옆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중도층 저희를 지지할 수 있으나 굉장히 약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잃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가 얼마냔 말이에요. 표는 숫자인데 그렇죠. 그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당에서 나오는 멘트들 저런 것들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착각을 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율은 올라가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금방 또 2월달 지나고 나면은 좀 자연스럽게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세요. 네. 벌써 민주당에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었던 스페어 후보성 누가 나올 수 있다. 이재명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 권력 기반에 공고하지 않다 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맞췄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원식 의장이 자기 원내대표 할 때 부대표였던 사람들 전직 의원들 전현직 불러다가 밥 먹고 김경수까지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원식을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임종석 전 의원 오늘 글 썼잖아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런 글도 썼습니까? 네. 임종석이? 고개 쳐들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임종석이 누구예요? 공천 안 줄 때 막 저항하다가 결국 결정 나니까 딱 받아들였죠. 좋아 우리 원팀이다 하면서 자기가 그 공천권 잃은 그쪽 가가지고 운동해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뭐 그냥 쪼그라들었네 했더니 아니잖아요. 머리 쳐든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170석이나 갖고 있는 정당에서 유일체제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만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은 둘째치고는 나한테 충성한 사람 쓸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박찬대였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찬대 시켰더니 어떻게 했어? 역대 최고로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인데 최고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박찬대 의원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원내대표로서. 몰라요. 네. 그냥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평론하는 겁니다. 네. 미안해요. 미안한데 진짜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 그 의석 갖고 뭘 하냐고 맨날. 그러니까요. 네. 참 진짜 그래서 우리 그 우원식과 그다음에 임종석의 그 얘기까지도 우리 대변인님께서 해주셨습니다.